김포시가 서울 강남을 통과하는 GTX-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정부 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GTX-D Y자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까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 상동역 화장실에서 50대 중증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미흡했던 초동 대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승인 10년 만에 지난 4일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서울 강남을 통과하는 GTX-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시는 GTX-D 강남 통과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는 동시에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합니다. 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을 받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초안이 공개된 이후 지역사회 후폭풍이 거셉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행정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정부 설득을 위해 시민 서명과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상황 살펴보죠. 이세진 기자, 2기 신도시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김포 부천 구간이 아닌 서울을 통과하는 노선을 정부 계획 반영해달라는 목소리인데요. 김포에선 시민 서명 운동도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GTX-D 노선을 김포로 유치하겠다며 10만 시민 서명을 모았던 김포시였습니다. 두 번의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초안이 공개된 이후 또 한 번의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와 부천, 이른바 김부선으로 불리고 있는 노선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을 통과하는 GTX-D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아예 서명으로 받겠다며 나선 겁니다. 김포시와 주민들은 앞서 경기도가 요구한 김포와 부천, 서울 강남을 통과해 하남까지 이르는 안을 정부 계획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시안에 동의하는 시민들은 6일부터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민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온라인 서명과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서명운동을 병행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시민 서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이번 요구안에는 GTX-D 노선뿐만 아니라 앞서 대광이 계획에 올랐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담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포시는 정부에 보낼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이번 주말 주민 청취회도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김포시는 9일 주민 청취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GTX-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건데요. 공청회를 통해 노선 초안이 공개됐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이 6월에 확정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정부 설득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청취회는 9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시장과 시의회, 국회의원까지 지역 정치권도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해서 의견을 모으는데요. 김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현장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현장 인원은 99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 참석할 인원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청취회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실시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시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청취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모아 국토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취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는 현장 취재 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의 대응도 빠른 모습입니다. 주민 의견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GTX-D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인천 지역의 핵심 현안이죠.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역 기자들과 만나서 지역의 주요 사업들 추진 상황과 중앙부처 방문 결과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죠.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GTX-D부터 좀 짚어보죠.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에서 이 GTX-D의 경우 김포에서 검단을 거쳐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강남까지의 직결은 무산될 걸로 보이고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그 노선도 빠졌잖아요. 인천시는 공청회 이후 정부 부처 설득을 위해서 움직여 왔는데 뭐 어떻습니까? 네, 그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 이후인 4월 27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종, 청라, 그리고 김포, 검단 두 노선이 서울로 이어지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달 29일에는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을 만나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박남춘 시장은 정부 부처와 이제 끊임없이 GTX-D Y자 노선의 필요성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건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특히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도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쪽도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이 전체 국가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지어 검토해야 된다. GTX-B도 또 지금 민자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할 때 그게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검토도 해보고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 그러나 하여튼 반영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적이죠. 네. 예, 결국 6월까지는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도권 메리트 종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메리트 종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또 표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시 등 이제 뭐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인천시는 약속했던 3-1 매립장을 다 사용하면 무조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이제 선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매립 상황이라면 3-1 매립장을 2027년 이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본질을 흐린 여론 호도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계산을 했을 때 3-1 매립장이 이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기가 이제 2025년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속했던 3-1 매립장을 다 사용하면 매립장을 이제 종료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이지 2025년이든 2027년이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특히 인천시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장과 강력 소각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이제 경기도 역시도 다른 지역에 쓰레기를 버릴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가장 이제 그 계속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서울에서 자기네 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천이 하는 방식대로 소각제도 다 해서 최대한 활용하면요. 거의 소각제 중에 2-3%밖에 남질 않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깊게 땅을 파고 묻으면 우리 인천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땅은 저는 서울에도 있다. 충분히 있다. 그 방식에 동의하자는 거죠. 지금이라도. 인천시의 자원 순환 정책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지역 이야기도 나왔죠. 부평구 일신동 항공대 이전 이슈에 대해서도 박남춘 인천시장이 언급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부평구 일신동으로 지역의 군부대가 집적화하는 이제 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최근에는 부천 오정동의 군부대도 이곳 일신동으로 이제 이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지역 주민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인천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일신동 주민들은 기존의 항공대대를 이전해 줄 것을 제일 요구 사항으로 현재 지금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항공대를 오가는 헬리콥터 때문에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입어왔다라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시는 항공대 이전을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방부에 항공대 이전을 요구하는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신도에게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방부에다 요구를 하죠. 빨리 좀 그 주민들과 좀 멀리 떨어진 데로 다시 재배치 좀 해달라 요구를 하는데 뭐 국방부 서관이라 꽤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홍영표 의원님이나 이성만 의원님한테 좀 도움도 청하고 저도 국방장관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켜보면서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인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쪼록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지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6일) 오전 5시 45분쯤 부천 도당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 원룸에서 화재가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몽골인 남성 A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던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 가스레인지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동역 화장실에서 50대 중증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미흡했던 초동대처를 지적하며 정확한 사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초 부천 상동역 내 화장실에서 1급 지체장애인인 54살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동역 변전실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감전사고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2시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화재 감지기와 소화장치 등이 작동하며 유입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A씨가 중독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공사와 지자체 등의 대응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상동역 사고 직후 100명에 가까운 관계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사고 지점으로부터 20여 미터 떨어진 화장실은 아무도 살펴보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지역 장애인 단체는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조차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웠던 초기 대처를 지적합니다. 과연 그 3월 9일 날 저녁 5시 50분쯤에 일사불란하게 전기 감전 사고가 나고 가스가 터지고 그래서 막 통제를 하고 이랬던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라든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천시에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안 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반면 부천시는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뒤늦게 파악했다며 교통공사 측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그 시간 이후에 이제 알게 돼서 지하철 쪽에서 먼저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1차적인 우리가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 시민단체도 숨진 A씨를 기리는 추모제를 이어가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해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기울여야 되는데 시의원도 뽑고 행정가도 뽑고 모든 것들을 뽑지만 이런 일이 터졌는데 결국 잘하자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측은 미흡했던 대처를 인정하면서도 시민단체 측이 주장하는 사망 시점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사망하셨다는 걸 저희가 파악 못한 거는 팩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CCTV를 다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니까 뭐 그 부분이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조사가 돼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지난달 현장 검증을 진행했고 빠르면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 7호선 연장 구간과 인천 1호선 일부 구간의 영무 업무를 자회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지역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인천교통공사 노조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자회사 계획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경영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인건비 절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역사 근무자와 유지보수 인력의 중요성은 망각한 채 오로지 돈의 논리로 자회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만약 자회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승인 10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영상미디어 산업 특성화 단지로 조성되는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는 오는 2024년 8월 완공을 목표로 4일 착공했습니다. 사업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산단에는 영상, 오디오, 배급 관련 10개 업종이 입주할 전망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이 산단이 가동되면 3만 7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7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한강 시내폴리스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시행사 선정과 보상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승인 10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포시가 사람의 특정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도입했습니다. 김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사건 사고 발생 우려 지역, 공원 놀이터를 포함한 300여 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능형 CCTV가 사람이나 차량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사람의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존 관제 인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통합으로 운영되는 경기 미래학교가 부천에 들어섭니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오는 2024년 3월 부천 소사구에 옥길 중고통합 운영학교를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2학급씩 모두 24개 학급 규모로 한 학급당 학생 수는 22명으로 제한해 운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교사가 최장 6년 동안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장기적으로 진로 계획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통합학교가 운영되는 건 전국 처음으로 부천 옥길 중고통합운영학교는 최근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부평구가 6일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를 위해 부평 원도심 상권 활성화 협의회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며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평구는 부평 지하상가와 부평 테마의 거리, 부평 문화의 거리를 사업 신청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날 발족한 준비단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신청을 위해 임대인과의 상생 협약, 상인들의 동의 협조 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부평구의회가 군부 쿠데타에 맞선 국민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홍순욱 의장 등 부평구 의원들은 지난 3일 소모토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만나 부평구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성금을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인데요.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은 미얀마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이고 우리의 현재는 미얀마의 미래라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부평구의회 연대가 미얀마 군부 독재를 끝내는 데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지난달 2일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경위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